자, 예제 4번부터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인수분해의 첫 번째는 공통인수를 묶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공통인수 묶고 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인수분해 공식들,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죠? 자, 공식들까지 적용을 해주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은 상황이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앞으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예제 2번의 형태가 치환을 이용해주는 거였죠. 네, 다시 와서 세 번째는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들이 나온다. 복 2차식의 경우가 있다. 복 2차식의 경우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준다. 요게 우리가 예제 3번까지 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방식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제 4번은 새롭게 나오는 형태들인데 문자가 좀 여러 개의 복잡한 형태다라고 보면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는 기본 대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차수가 같다면 어떤 일을 해주면 되냐면 차수가 같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무거나로 내림차순 해주면 됩니다. 내림차순 하고 나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갈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해 갈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식을 봤더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자, 식을 가만히 보니까 A에 대해서는 2차식이에요. 그쵸? C에 대해서도 2차식이에요. 그쵸? 근데 B에 대해서는 1차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여러 개이면서 복잡한데 차수가 다른 형태들로 구성된 문자들이 있으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해 주세요 그랬어요. 즉 1번은 B의 차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B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인수분해되는 형태들이 공통인수가 보입니다. 자, 그럼 B의 개수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B가 있는 건 요 앞에 두 개죠. 그럼 B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A 빼기 C가 개수다 라고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B가 없는 거 뒤에 두 개인데요. 얘는 빼기 3AC로 묶으면 공통인수가 3AC니까 빼기 3AC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C에 A 빼기 C가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이게 보이죠? 그럼 드디어 우리가 내림차순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봤더니 A 빼기 C, A 빼기 C 공통인수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기서부터는 해피한 거죠. A 빼기 C로 묶어주면 B 빼기 3AC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해 나가는 패턴들은 더 이상 사용을 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사용해 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형태들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치환까지는 공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패턴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제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꿔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고요. 좀 복잡한 형태는
이게 일반적인 해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내림차순 해간다. 차수가 같으면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내림차순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형태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를 해갈 때 주어진 식은 x에 대해서는 3차식이 있고요. 여기는 x의 3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y에 관해서는 y에 y니까 y에 관해서는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y에 관해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먹어요 라고 생각하자고. y로 내림차순. 그러면 y의 개수가 무엇이냐를 천천히 써볼게요. 이런 거 쓸 때도 y가 있는 거 천천히 하세요. x제곱 x 빼기 2죠. 따라서 y의 개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예요. 됐죠? 그 다음에 y가 없는 거는 여기 있죠. x 3승 x제곱 빼기 2x죠. 자, x 3승 x제곱 빼기 2x예요. 그럼 뒤에 거는 x로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럼 여기선 해피하게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로 묶으면 y 더하기 x가 남습니다. 물론 얘는 한 번 더 x 플러스 2에 x 빼기 1로 인수분해해서 써주셔야 정답입니다.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해줄 수 있겠죠. 자, 3번 같은 형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3번은 차수가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이에요. 그러면 네가 편한 대로 내림차순 해주면 돼요. 나는 x로 내림차순 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x가 있는 항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죠. x 두 개 있죠. 그럼 3y-1입니다. 3y-1x.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은 보니까 2y제곱에 y의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플러스 2y제곱에 플러스 y의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해놓고 나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애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2는 4에 3이니까 2y에 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당신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주면 되느냐 봤더니 요거 둘이를 더해주면 상수 이렇게 분리한 걸 더해주면 3y-1이 나오겠죠? 즉 얘는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바로 다음과 같다 이거죠. x 플러스 2y-3과 x 플러스 y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4-3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복잡한 형태는 뭐 해준다고요? 복잡한 형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해주는 게 원칙이다. 차수가 같으면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내림차순을 해주고 보통은 그리고 나서 어디의 형태로 여기 상수항의 형태를 인수분해 해주고 기본적인 x에 관한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4-1번에서 우리가 다시 해줘야 되는 건 1번은 y에 관해서 내림차순 해주자. 그쵸? 2번은 y제곱 z제곱인데 x는 1차항이잖아요. 그럼 2번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보일 거다. 요겁니다. 3번은 x 3승이잖아요. y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y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보일 거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3번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3번은 y에 관해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을 먹을게요. 그럼 y제곱이 어딨냐 봤더니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y제곱. 그 다음에 y항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y.
됐죠? 그 다음에 y가 없는 건 x 3승 빼기 1입니다. 요렇게 내림차순을 해봤어요.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상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상수를 주목해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되는 형태죠.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그럼 내가 x 빼기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요 둘이를 더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아하, 앞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붙어서 yy 하고 엮어서 처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는 y 빼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차수가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이게 대원칙이야. 차수가 낮은 거로 내림차순 해가는 게 대원칙이다. 이게 지켜져야만 약간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들을 해 가실 수 있다. 요거는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4-2번도 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랬는데 얘는 둘 다 2차식이니까 나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x제곱은 요거 하나 있죠. x제곱, x는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y 더하기 4의 x, x가 없는 건 빼기 2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입니다.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빼기로 묶으면 2y제곱 빼기 5y 빼기 3이죠. 2, 3은 6이니까 2y에 y에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y 플러스 4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봤을 때 요 마이너스를 뒤쪽에다 주면 플러스 3으로 바뀌면서 y 플러스 4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즉 얘를 요 형태를 2y 플러스 1과 빼기 y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둘이 더해서 y 플러스 4가 된다고요. 그럼 앞에 있는 x의 화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y 플러스 1과 x 빼기 y 더하기 3이다. 그래서 ABCD를 구해줄 수 있었다. 4-3번 갑니다. 자, 4-3번은 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A에 관해서 A제곱 2차식, B도 B제곱 2차식, C도 C제곱 2차식. 그럼 A, B, C 모두 2차식. 그럼 나는 내 맘대로 내림차순. 그럼 나는 뭐 일반적이니까 A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내림차순을 할 때도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해서 하지 마시고요. A의 2차식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천천히 A제곱의 개수를 내가 쓸 거야. A의 개수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을 쓸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제곱이 어딨냐 봤더니 A제곱의 개수는 여기에 B가 있어요. 그 다음 또 A제곱이 있는데 봤더니 여기는 없고요. 여기서는 빼기 C가 있겠죠. 보이죠? 따라서 A제곱의 개수는 B 빼기 C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A가 있는 거는요. 이렇게 보니까 빼기 B제곱이 있죠. 여기서는 A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A가 있는 건 플러스 C제곱이 있어요. 그죠?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근데 부호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갈게요. 이렇게요. 그럼 A가 없는 형태는 어디서만 나오냐? A 있었죠? A 있었죠? A가 없는 건 여기니까 여긴 그냥 상수항으로 그대로 써주세요.
BC의 B 빼기 C죠. 그러면 얘는 B 빼기 C에 B 더하기 C니까 공통적으로 내가 공통인수로 B 빼기 C, B 빼기 C, B 빼기 C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얘는 B 빼기 C로 묶어낼게요. B 빼기 C에 남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 플러스 BC가 되겠죠. 이제 인수분해가 보이죠. B 빼기 C에 A 빼기 B에 A 빼기 C예요. 이렇게 해주면 정답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쓰이면 되게 안 이쁜가 봐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쁜 형태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A에서 B를 뺐어. 그 다음에 B에서 C를 뺐어. 그러면 순서에 의하면 C에서 A를 뺀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는 A 빼기 C였으니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써주자. 즉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뻐요 라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멈춰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는데 요게 1번으로 내가 인수분해의 형태를 답을 할 거냐 2번으로 인수분해의 형태로 답을 할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가 더 수학적으로 이뻐 보인다라고 하나 봐. 나는 도저히 1번과 2번의 이쁨의 차이성을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은 그냥 치사 선택해서 알아서 쓰세요. 네,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들이 더 이뻐 보인다고요. 즉 A가 B의 꼬리를 물었으면 B가 C의 꼬리를 물고 그 다음은 C가 A의 꼬리를 무는 이런 형태의 서로 돌고 도는 이건 이제 윤환성이라고 하는데 이 윤환성이 표현이 더 이뻐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답을 쓸 때 윤환성에 맞추어서 정답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를 들어 학교 내신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채점은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4-3번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한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좋을지는 그것도 한 번은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4-4번. 4-4번은 이후에 우리가 여기다 일단 써둘게요. 5강의 연습문제 15번을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우리는 모두 구해갈 수 있는데 그 5강의 2차 방정식의 형태의 풀이들을 그거는 이제 5강에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만 요거에 대한 문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해볼게요. x제곱에 플러스 ky 더하기 1의 x에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3y제곱 마이너스 11y에 플러스 6이에요. 3, 3은 9니까요. 3y 빼기 2에다가 y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해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를 어느 쪽에 주어야 플러스 1이 되느냐라고 생각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주면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 주어진 형태는 3y-2와 y 플러스 3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져 있어야 내가 원하는 가운데 x의 개수가 상수항 쪽이 1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와 y 플러스 3으로 이렇게 x 플러스 y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y 플러스 3이 아니죠. 빼기를 붙였으니까 빼기 y 플러스 3이죠. 뒤쪽을 틀렸네요. 뒤쪽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x 빼기 y 플러스 3.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K잖아요. K는 Y의 개수였으니까요. 요 둘이 더해주면 여기 둘이 더한 게 2Y 플러스 1이잖아요. 따라서 K를 2로 인정해주면 되겠다라고 우린 찾아갈 수 있어요. 네, 이러한 류의 풀이들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K를 찾아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K를 다 구해봐라. 그러니까 K가 자연수 K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숫자 K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할 수 있는 어떤 K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5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5강까지 진도를 나가면 똑같은 문제가 거기에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예제 5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5번까지 하면 우리가 익혀야 되는 전반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한 번만 또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첫 번째 공통인수 묻기. 그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식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같은 것이 모여서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죠? 복 2차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는데 복 2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제 4번에서 다루었던 건 뭐였다고요?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만 써볼게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뭐 해준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보면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가 이제 인수분해의 3강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예제 5번에서 다루는 형태의 인수분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고차식은 보통은 3차 이상의 그 x에 관한 혹은 y에 관한 다항식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얘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인수정리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식에다가 1 대입했어 0이 됐어요. 그럼 반드시 fx는 뭘 인수로 갖고 있다 그랬어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했죠. 뒤의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1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x 3승 더하기 3x제곱 빼기 4예요. 얘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 빼기 4는 0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 조립제법 해주면 돼요. 우린 앞에서 조립제법 배웠잖아요. 1, 3, x의 개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0이죠? 빼기 4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올라가고 4에다가 0에다 이거예요. 0이 아니죠? 4죠. 4에다가 0이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x-1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따라서 x-1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이라고 인수분해가 됐어요. 요게 1번. 자, 그럼 2번은 4차식인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뭘 찾는 거냐면 뭘 대입하면 0이 될 거냐, 뭘 대입하면 0이 될 거냐. 그쵸? 1번은 뭘 대입해서 0이 됐어요? x는 1을 대입해 봤더니 0이 됐어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은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돼요. 1을 한번 처음에 집어넣어 봤어요. 1 빼기 2 빼기 7 플러스 8에 플러스 10이니까 0이 안 돼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없네요. 빼기 1을 넣어볼게요. 1 플러스 2에
빼기 7에 빼기 8에 플러스 12. 그랬더니 0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2번은 뭐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어요?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1 내려왔죠? 빼기 1 빼기 3. 3에다가 빼기 4. 4에다가 12 빼기 12에 0이에요. 그럼 2번은 일단 x 플러스 1에 x 3승 빼기 3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플러스 12라고까지는 됐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여기 있는 3차식이 무엇을 대입해서 또 0이 될 거냐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빼기 1 집어넣어 볼게요. 빼기 1 빼기 3 플러스 4 플러스 10이니까 빼기 1도 안 돼요. 그럼 2쯤 집어넣어 볼까?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0이니까 2 집어넣어서 0이 됐죠? 그럼 2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줄게요. 그러면 1에다가 2에다가 빼기 1에다가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12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12죠. 0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여기는 지우고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2 집어넣어서 0 됐죠? x 빼기 2에 그 다음에 남은 거 x제곱 빼기 x 빼기 6이에요. 그럼 한 번 더 x 빼기 3에 x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쪼개주시면 주어진 4차식을 우리는 완벽하게 인수분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의 형태, 1번의 형태는 워낙에 단순해서 대입해서 0 되는 거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4차식, 5차식 같은 경우에는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 게 2번 정도, 3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무엇이 걸려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빈 공간에 이렇게 써둘게요. FA는 0이 되는 A를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일단은 정리를 해두세요. 얘는 최고창의 개수분의 항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해주고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요 중에서 대입해서 0이 되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입해서 0이 되는 애가 없잖아요. 요런 애들 중에서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없으면 걔는 조립제법 혹은 FA는 0이 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은 고차식을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하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하도록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왜 이렇게 해서 찾는가에 대한 것도 한 번만 여기다가 정리를 해 드릴까요? 자,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1차식의 형태로 쪼개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3차 다항식을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자, fx가 3차 다항식이면 그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어져 있다고 칠게요. a1x 빼기 b1 a2x 빼기 b2 a3x 빼기 b3 뭐 3차가 아니어도 다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니까요.
이때 FA가 0이 되는 순간에 A는 A1분의 B1과 A2분의 B2와 A3분의 B3죠. 그쵸? 그럼 이걸 내가 우리 전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fx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fx는 a1, a2, a3의 x3승이고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의 b1, b2, b3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른다고요. a1, a2, a3는 최고차 항인데 이 각각 a1과 a2와 a3는 a1과 a2와 a3는 이 최고차항 계수의 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b1, b2, b3가 상수항이니까 여기 있는 분자에 b1과 b2와 b3가 있잖아요. 요 분자에 있는 애들은 b1, b2, b3의 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요 상수항의 약수들이에요. 따라서 A1분의 B1, A2분의 B2, A3분의 B3 이런 형태의 분모에 있던 얘네들은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일 수밖에 없고 분자에 있는 애들은 상수항의 약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나는 FA가 0이 되는 A를 찾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다고요.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1번 형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4니까 얘는 1분의 1 뿔마와 1분의 2 뿔마와 1분의 4 뿔마에서 후보가 좁혀지는 거예요. 얘는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10이니까 1분의 1 뿔마와 1분의 2 뿔마와 1분의 3 뿔마와 1분의 4 뿔마와 1분의 6 뿔마와 1분의 12 뿔마입니다.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게 없다면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 주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후에 요 상황을 질문하기도 하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괜찮죠? 갑시다. 자, 5-1번은 는 0이 되는 걸 찾아볼게요. 여기가 상수항이 8이잖아요.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분의 1의 뿔마, 1분의 2의 뿔마, 1분의 4의 뿔마, 1분의 8의 뿔마를 대입해주면 돼요. 가장 단순한 1쪽에서 계산해 볼게요. 얘는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빼기 6 플러스 8이니까 1에서 해결이 됩니다. 얘는 F1이 0이에요.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해주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6, 1분의 12.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6, 2분의 12의 뿔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대입해 주시면 돼요. 1 대입하면 0이 안 돼요. 그럼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빼기 2에 더하기 3에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빼기 1도 0이 안 돼요. 그럼 2번은 뿔마 1은 후보에서 제외해주면 됩니다. 2를 대입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2, 8에 16에 4, 3, 12에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0이니까 2번은 F2가 0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괜찮죠? 3번은 복잡해 보이지만 꽤 단순합니다. 1이고 2이기 때문에 후보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1분의 1과 1분의 2 요거에 대해서 뿔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형태는 4개만 대입해 보면 돼요.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에 빼기 3에 빼기 1에 플러스 2니까 요거는 네 0이 되겠죠? F1이 0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빼기 1 넣어볼게요. 1 빼기 1에 빼기 3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보시면 얘도 0이 나오죠. 그쵸? 그럼 F 빼기 1도 인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웬만하면 2개까지 찾아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1, 2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0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춘다면 이건 3차식이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형태를 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를 더 찾았다면 바로 여기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x-1에 x 플러스 1이 됐고요. 남아있는 건 2차식이니까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 간다. 인수정리란 뭐라고요? 무엇을 대입해주면 0이 될 거냐라고 고민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2번도 는 0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얘는 상수 최고차항 계수가 3이고 여기는 5니까 3의 약수 1분의 1 1분의 5의 뿔마 3분의 1부터 갑시다. 3분의 1 3분의 5의 뿔마 이렇게죠. 그럼 이 중에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몰라요. 집어넣어 보셔야 알아요. 자, 첫 번째 1 집어넣어 보시면 3 플러스 1 빼기 7 빼기 5니까 안 돼요. 빼기 1 넣으시면 빼기 3 플러스 1에 플러스 7에 빼기 5니까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빼기 1로 조립제법이 된다 이거죠. 3에 빼기 3에 빼기 2에 2에 빼기 5에 5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한 번 더 3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은 완전 제곱이 됩니다. 5-2번이요. 자, 5-3번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지면 이런 걸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하는 건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a가 구해질 거예요. 3을 집어넣으시면 27, 4, 9, 36 3a 더하기 6이 0이에요. 이건 빼기 9죠. 그러면 a가 1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a인데 1이고 6이죠. 이미 3으로 조립제법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3으로 조립제법 해주면 1, 3 빼기 1에 빼기 3에 빼기 2에 빼기 6에 0이죠. 따라서 x 빼기 3에 x제곱 빼기 x 빼기 2예요. 한 번 더 인수분해는 네가 하세요. 그 다음에 5-4번 이런 형태들은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니까요. 일단은 이런 형태들은 이후에 학년이 올라가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출발해 가시면 됩니다. 고차식 인수분해인데 고차식에서 미지수가 껴있는 A, B, C 이런 애들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으로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인수분해 되느냐라고 찾아갈 수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찾는 방법은 A가 소거되는 X값을 대입해 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가 있는 걸 볼까요? 여기는 ax제곱이죠? 그 다음 ax죠? 빼기 6이죠. 다시요. a가 있는 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빼기 6이잖아요. 그러면 a가 소거될 수 있으려면 요거는 x 플러스 3에 x 빼기 2죠. 따라서 얘는 아마도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거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한번 처음에 대입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8에다가 4a-4에다가 2a-16에다가 빼기 6a에다가 플러스 12죠. 그럼 소거되는 형태가 가능하냐라고 봤더니 2a, 4a, 6a가 사라지고요. 8에 빼기 4 플러스 4죠. 빼기 12 플러스 12니까 2 대입해주면 0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1에 a-1에 a-8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12로 개수를 써주고요. 2로서 조립제법을 해주면 될 겁니다. 2a 플러스 2죠. 그럼 3a 마이너스 6이죠. 그럼 6a 마이너스 12니까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 빼기 2에다가 x제곱에 a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3a 빼기 6이에요. 그럼 한 번 더 3a 빼기 6을 3에 a 빼기 2 이렇게 보면 둘이 더해주면 a 더하기 1이 나오잖아요. 괜찮죠? 따라서 최종 인수분해는 x 빼기 2에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a 빼기 2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아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수분해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앞에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낮은 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x는 3차인데 a는 1차란 말이죠. 그럼 얘는 a로 내림차순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된다고요. 우리 위에서 a로 묶은 건 아까 해봤죠. 그럼 a로 묶은 건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이고요. a가 없는 거 볼까요? a가 없는 거는 x 3승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아마도 느낌상 요 뒤에 있는 식이 앞에 있는 걸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니까 직접 한번 나누어 볼게요. x 3승 빼기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2를 나눠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으로 x가 필요하고요. x 3승 플러스 x제곱 빼기 6x니까 쓱 밑으로 내렸다고 치면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아이고 여기 10입니다. 12니까 0으로 사라지겠죠. 따라서 얘는 나누어 떨어져요. x-2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6 이렇게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얘니까 묶어주시면 끝난 거죠.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으로 묶었더니 앞에는 a고 뒤에는 x 빼기 2다. 요거 인수분해는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 4번 됐죠? 자, 이제 6번부터는 인수분해의 내용들은 이미 내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인수분해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제 6번은 삼각형에 대한 모양을 판단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의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1번은 A의 3차식이죠.
B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C에 대해서는 2차식이죠. 아하,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해 준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C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 먹게요. 됐죠? 그럼 C제곱이 어디 있냐 봤더니 C제곱은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C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C가 있는 거는 없죠. 그죠? 이제 상수항을 놓고 보면 상수항은 A 3승 더하기 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제곱에 마이너스 B 3승이 상수항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뭔가 엮어줄 수 있는 게 있냐 봤더니 얘는 두 개씩 묶어가면 될 것 같아요. A 제곱으로 하면 A 더하기 B죠. 뒤에 거는 빼기 B 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A 더하기 B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A 더하기 B로 묶었어요. 묶으면 마이너스 C제곱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이게 는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A 더하기 B가 0이거나 혹은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거나.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세변의 길이가 ABC,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모두 다 양수예요. 그럼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겠죠. 이 케이스는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겁니다.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준 상황이니까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의 형태도 주어진 식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A도 2차식, B도 2차식, C도 2차식, 그렇다면 A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을 먹을게요. A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A로 내림차순할 때 A제곱은 어딨냐 봤더니 A제곱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A제곱에 B 더하기 C예요. A가 있는 건 B제곱 A에 빼기 C제곱 A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입니다. A가 없는 거는요, 마이너스 B제곱 C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BC제곱이죠. 됐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쓰면 B 더하기 C의 A제곱, 가운데 건 합차니까 B 빼기 C의 B 더하기 C, A에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 더하기 C죠. 그럼 전체적으로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니까 묶었더니 남은 거 A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A죠. 마이너스 BC죠. 됐죠. 그럼 얘는 B 더하기 C에 인수분해가 B는 플러스죠. A 더하기 B에 A 빼기 C예요. 그러면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0이거나 0이거나 0인데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네가 0이 되려면 A 이꼴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6번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가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나머지 6-1, 6-2, 6-3 이런 것들도 실제로 혼자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고,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4번도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빼기 3의 ABC가 0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요거를 인수분해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 인수분해 하면 다음과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빼기 CA입니다. 얘가 0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얘가 0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빼기 CA가 0이거나. 그쵸?
네, 삼각형의 3배는 길이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는데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기는 여기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얘를 변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에 b 빼기 c의 제곱에 c 빼기 a의 제곱입니다 라고 변형이 됐었죠.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더했는데 0이 됐어. 근데 우리는 실수의 성질에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이야. 0 이상, 0 이상, 0 이상을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너도 0, 너도 0, 너도 0이냐 이런 거죠. 그럼 너도 0, 너도 0, 너도 0이려면 이게 0이려면 A 이꼴 B이고 B 이꼴 C이고 C 이꼴 A니까 서로 물고 물려서 모두 다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이구나 라고 알아낸 거예요. 그럼 정삼각형인 걸 알았으니까 둘레가 6이잖아요. 그럼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구했죠. 2면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시면 특수각이 보이죠. 60도, 30도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루트 3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요게 6-4번이요. 자, 이제 예제 7번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이거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x가 2 더하기 루트 2고 y가 2 빼기 루트 2잖아요. 그래서 x 3승 더하기 xy 제곱에 x제곱 y에 y 3승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x를 여기다 집어쳐놓고 y를 여기다 집어쳐놓고 열심히 손계산해서 정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만 안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얘를 보고 이런 느낌 정도는 들 수 있잖아요. 요걸 보고 둘이 더해보면 4구나. 둘이 곱한 게 4 빼기 2니까 2구나. 그쵸?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가만히 또 쳐다보면 이제 얘는 묶을 때 요거보다는 첫 번째, 세 번째를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죠. 두 번째, 네 번째 묶으면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죠. 따라서 x 플러스 y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게 얼마인지 알고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2xy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정답 처리는 네가 하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0의 제곱 빼기 19의 제곱, 18의 제곱 빼기 17의 제곱, 16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 각각을 보는 게 아니고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으로 문제를 풀자. 이게 보이면 좋겠죠. 합차, 차는 1입니다. 합은 39. 합차, 합은 35. 합차, 합은 31. 괜찮죠? 그럼 더해주면 얘는 35. 여기 4만큼 여기다 주면 35, 35, 35죠? 그럼 35가 3개 있는 상황과 같아요. 정답이 105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1번, 7-2번, 7-3번 이런 것도 충분히 당신들이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4번을 가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래요. b 더하기 c가 1이래요. 그럼 혹시 몰라서 요 둘이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a 빼기 c가 마이너스 5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계값을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 시계값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A가 2차식, B도 2차식, C도 2차식. 그럼 내 맘대로 A로 내림차순하기로 마음을 먹자. 뭐로 내림차순하기는 네 마음이다잉. 그럼 A로 내림차순할 때 머릿속에선 A제곱의 계수, 그 다음에 A의 계수, 상수항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천천히. 자, A제곱부터 볼까요? A제곱은 여기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A제곱은 계수가 B에다가 여기 C니까 B 더하기 C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A의 계수는 여기 있네요. A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C제곱이니까 여기는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건 뭐 가운데 여기죠. 마이너스 BC에 B 더하기 C죠. 그럼 공통인수 B 더하기 C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A제곱이고요. 가운데 거는 B 더하기 C, B 빼기 C였죠. 마이너스 BC죠. 그러면 B 더하기 C에 B가 플러스니까 A 더하기 B에 A 빼기 C예요. 끝났죠. A 더하기 B는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4고요. B 더하기 C가 1이었죠. A 빼기 C는 아까 연립해서 마이너스 5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5, 4, 22 정답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학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습.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과정은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해봐라. 공식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였죠? x4승과 x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복 2차식의 형태가 있다. 복 2차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였어요? 복잡한 식이 있었어요. 복잡한 식 좀 전에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로 그래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 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랬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슨 정리?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해갈 때 FA 꼴 0을 만족하는 A를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 최고차항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라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요게 완벽하게 익힌 상태에서 어떤 식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을 쌓기 전에 반드시 요 6개 정도의 기본 과정은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야.